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의 부작용 중에서 탈모, 변비, 생리불순, 어지러움,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의심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부작용일까?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는데요. 주로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탈모, 변비, 생리불순, 어지러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100% 답글 성심성의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탈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탈모가 생긴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빠진 머리칼들, 머리 감고 난 다음에 하수구에 빠져 있는 머리칼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탈모가 됐지 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만나는 이 탈모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분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미네랄이나 단백질, 지방,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가장 중요한 조직인 뇌나 심장 같은 조직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장과 거리가 먼 모발에 공급되는 영양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근은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 결핍에 대한 영향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탈모와 연관된 영양소는 비타민 B, C, 특히 비타민 B 중에서는 비타민 B7으로 불리우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이 탈모와 연관이 깊습니다. 또한 아연, 구리, 철분 등도 탈모와 연관이 깊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탈모의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자체, 다이어트를 하는 자체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요. 이 코티졸은 모발로 가는 혈관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저하가 되고 이것이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또 일부 약물들 같은 경우가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이어트 중에 만나는 이 탈모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급격한 다이어트를 금지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체중을 빼시다 보면요,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다이어트를 너무 빠른 시간에 빨리 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몸에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 꼭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굶는 다이어트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굶는 거, 먹는 거로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저열량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탈모는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양질의 지방, 지방은 대부분 나쁘지만 양질의 지방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발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잘 드셔야 우리 몸에 탈모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잘 섭취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7에 비오틴이라는 성분, 아연 등은 탈모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러한 좋은 영양소를 결핍되지 않게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시에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바로 변비입니다. 다이어트 시에 변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변을 만들 재료가 부족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너무 적게 드셔도 이런 변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수분입니다.
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수분 섭취를 안 하시면은 장 연동 운동도 떨어지고요. 대장 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변이 자꾸 단단해져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유질 섭취의 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섬유질은 채소라든지 질긴 나물 등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섬유질은 영양소로 작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의 대장에서 변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또 수분도 충분히 머금게 돼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질 충분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녀석 또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No, God! No, God, please, no!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요, 변비가 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장 운동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장 운동도 원활하게 돼서 변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약물도 간혹 변비를 일으키는 약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혹시 변비를 유발하지 않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어트 시에 만날 수 있는 이 변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수분입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장에 수분이 풍부하게 되고 장 연동 운동이 빨라져서 자꾸 밖으로 원활하게 대변을 내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섬유질의 섭취입니다. 섬유질 말씀드렸듯이 채소와 나물들 이런 풍부한 야채 쪽에 아주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런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장 속에서 섬유질이 부풀어 올라서 대변의 양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장 연동 운동도 활발하게 해줘서 대변을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장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장도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대변을 내보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고 장이 자꾸 게을러져요. 장 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동하실 것 꼭 권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장은요, 가장 운동이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면 후에 일어났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아침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또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대변 운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밤낮이 바뀌고 하루에 두 끼 먹다 세 끼 먹다 시간이 엉망이 되면 우리 몸에서 대변이 언제 나가야 되지 이런 때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수면 시간,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또 대변도 원활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어트 시에 만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요, 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왜 생리불순이 생기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리불순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는요, 급격한 다이어트예요. 지방세포에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분비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이 갑작스럽게 찌거나 갑작스럽게 낮아져도 우리 몸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여성 호르몬의 교란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비만이 되신 분들, 또 갑작스럽게 살을 너무 많이 빼신 분들은 이 생리불순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녀석 또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우리 몸에 호르몬 불균형이 와요. 또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도 생리불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생리가 중단이 되거나 교란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찾으셔서 생리가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리불순은요, 다행스럽게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서 내가 만약에 65kg에서 60kg로 뺐는데 그 과정에 생리불순이 잠깐 생겼었는데 60kg를 계속 유지하신다 이럴 때는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중이 줄어서 발생하는 생리불순은 보통 체중이 정상화된 다음에 3 내지 6개월 내에 정상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산부인과적인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생리불순, 다이어트 시에 만나는 이 생리불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역시 급격한 다이어트 금지입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세포가 갑작스럽게 줄고요,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과도한 체중 감량은 생리불순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체중을 빼고 있는데 생리불순이 왔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살을 빼도 내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불순이 왔다는 것은 내 몸이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불순이 온 경우에는 약간 템포를 좀 늦춰서 좀 천천히 한 템포 늦춰서 다이어트의 속도를 좀 낮출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이어트 시에 만날 수 있는 문제 네 번째는요, 어지러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어지럽다는 말씀을 자주 표현하시는데요, 이 어지럽다는 말은 상당히 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원인을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탄수화물의 양을 극도로 줄이시게 되면 이 어지럽고 멍하고 권태로운 느낌이 옵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서 또 어지럽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몸에 철분이나 혈색소 수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란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요, 순간적으로 핑 돌게 되고 앞이 캄캄하게 되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심장 기능이 나빠져 있거나 설사나 구토 같은 탈수가 심하거나 부신 기능의 이상,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 경우, 심한 운동 후에 근육에 있는 혈관의 확장,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거나 샤워하셔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건요, 체중이 빠지면서 각종 이제 영양소 불균형도 오고요, 혈액 순환이라든지 혈관의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로 얘기했던 탄수화물 부족으로 멍하고 어지럽고 권태로우신 건요,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탄고지 같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흔히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고 있구나 생각하고 탄수화물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빈혈은요, 철분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혈과 비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이어트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빈혈은 잘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이어트는 안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빈혈이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빈혈에 좋은 음식들, 붉은 고기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기립성 저혈압은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 특히 아침에요, 오래 누워있다가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고요, 또 오래 쪼그려 앉아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나실 때도 좀 천천히 움직이셔야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좀 반응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염분 너무 자제하시면 안 돼요. 염분하고 수분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에서는 염분의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과 수분을 골고루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끼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몸에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혈관에 이 항상성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요,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술 드신 후에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술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혈압이 뚝 떨어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격한 운동 그리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너무 오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의 기립성 저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너무 과도한 운동과 뜨거운 물에 오랜 샤워, 오랜 목욕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하체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는 원인이 왜 일어나냐면요, 심장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에서 더 일을 많이 해서 뇌 쪽으로 혈류량을 더 쏴줘야 돼요. 자율신경계에 이런 평형이 깨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기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아리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짜주면은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립성 저혈압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허벅지 종아리 근육 열심히 하세요 라는 주문을 꼭 드리곤 합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시에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 치료만 23년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복샘 다이어트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